최고 기온이 36도를 넘으며 찜통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절로 흐르고 아스팔트 도로에선 열기가 피어오릅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 있는 실내에서 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제 종아리가 너무 뜨겁거든요. 보통 뭐 한 10분, 30분 내외로 금방 가거든요. 그 잠깐의 에어컨 시간을 이제 떼고 하기에는 올라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그냥 비 오듯이 계속 나고. 땀을 연신 닦아내보지만 소용없습니다. 살인적인 더위에 올해 벌써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사람이 2,000명에 육박했고 사망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극한적인 폭염에 주의해야 할 질환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근 바깥 기온이 체온보다 높은 날이 많아졌습니다. 체온보다 높은 기온이 사람 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얼마 전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베트남 국적의 20대 남성 노동자가 앉은 채로 숨지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보통 열사병 환자가 응급실에 실려오면 체온이 40도가 넘어갑니다. 그럴 땐 차가운 수액을 혈관에 주입하고 아이스팩을 대줘 강제로 체온을 낮춰줍니다. 열사병은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을 만큼 위험한 병입니다. 고열로 인해서 이런 뇌에 어떤 그런 기능적인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환청이라든지 환시 혹은 의식장애와 같은 사람의 체온은 36.5도 수준으로 유지되다가 더워지면 땀을 흘리고 피부 혈관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몸속 열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외부 온도가 체온보다 더 높다면 오히려 바깥 열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특히 습도까지 높으면 땀 증발도 어려워져 체온 조절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체온이 40도에 가까워지면 실신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데요. 41도 이상 치솟으면 뇌와 심장 등 장기가 손상돼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체온이 올라가는 그 상황 속에서는 혈관이 확장되고 맥박수도 빨라지고 그렇게 인해서 혈압 변동도 잦아지고 하니까 당연히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폭염에 가급적 노출되지 않는 게 온열 질환 예방의 핵심입니다. 한편 냉방비 걱정에 에어컨을 틀지 않고 견디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냉방비 좀 아껴보려다 병원비가 더 들 수도 있습니다. 에어컨 사용을 너무 자제하면 각종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70대 할머니가 사는 이 집의 내부 온도는 31도. 에어컨은 꺼져 있습니다. 냉방비가 걱정돼 선풍기만 켜놓고 지냅니다. 이제 전기세가 많이 나올까 봐 이제 조심스럽고 걱정이 되니까 그냥 예지간하면은 선풍기로 대처하고 진짜 그냥 숨이 막힐 것 같을 때도 있어요. 국내 기상관측 사상 가장 더웠던 2018년 여름. 성인 10명 중 8명은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에어컨 사용을 자제했던 것으로 단국대 공동연구팀 조사에서 드러났는데요. 에어컨 사용을 자제한 응답자 중에선 콩팥이나 요로 질환에 걸린 경우가 5배 많았습니다. 위장 신경계 질환이나 수면장애도 1.6배 많았습니다. 요즘 같은 폭염 상황에서 냉방비 걱정 때문에 에어컨을 켜지 않으면 온열 질환뿐 아니라 각종 질환에 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폭염에 에어컨 없이 노출된다면 땀으로 수분이 빠져나가서 심혈관계 질환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또 배뇨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하루 10시간 이상 에어컨을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냉방병 위험이 1.6배 높아졌는데요. 실내 적정 온도는 26도, 실내외 온도차는 5도 이내로 유지하고 2시간마다 환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폭염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신 분들도 많죠. 한밤중에 에어컨을 켰다 껐다를 반복하기도 하고요. 새벽에 너무 더워 일찍 깬 분도 있습니다. 이럴 때 특히 주의해야 할 질환이 바로 대상포진입니다. 최근 수면 부족과 심한 스트레스가 대상포진 발병 위험을 크게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상포진은 수두 바이러스가 신경절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재활성화돼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주로 몸 한쪽에 띠 모양의 물집성 발진이 나타나며 심한 통증을 동반합니다. 50세 이후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하지만 면역력이 떨어지면 젊은 층에서도 대상포진이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심한 여성은 대상포진 위험이 61% 높았고 수면이 부족한 여성은 33% 높았습니다.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가 대상포진 예방의 핵심입니다. 여름철 특히 조심해야 할 질환 중 하나가 식중독이죠. 여름철엔 특히 음식물 관리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식중독 위험 때문에 여름철엔 냉장고에 더욱 의존하게 되는데 과연 안전할까요? 30도 이상이고 습도가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는 오염된 식품에 있는 세균이라든지 또 날 음식에 있는 미생물들이 아주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름철에는 식중독이 잘 일어납니다. 수박을 반으로 잘라 랩으로 감싼 뒤 냉장실에 보관했습니다. 나흘이 지난 뒤 검사를 했는데요. 냉장 보관한 수박의 세균수가 처음보다 무려 3,000배나 증가했습니다. 배탈이 날 수도 있는 수준인데요. 특히 랩으로 싼 수박의 세균수는 잘라서 밀폐 용기에 보관한 수박보다 300배나 더 많았습니다. 표면에 있는 세균들이나 절단 도구에 묻어있던 세균들이 절단 과정에서 표면에 교차오염되고 수박에는 수분이 많고 당이 높기 때문에 그 표면에서 증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냉장고 안에서도 세균들이 증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면 아무래도 냉장고 문을 여러 번 여닫기 때문에 실 내부의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식중독 세균이 증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냉장 온도 7도씨 이하에서도 증식할 수 있는 식중독 세균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미국에선 아이스크림을 먹은 3명이 식중독으로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리스테리아 식중독균이 원인이었습니다. 7도 이하의 저온에서도 증식하는 리스테리아는 저온 보관된 우유, 요구르트, 아이스크림과 같은 유제품, 햄과 같은 가공육이나 과일, 그리고 채소 등에서도 발견됩니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선 음식 재료를 신선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특히 육류나 어패류는 아이스팩을 이용하거나 아이스 박스에 넣어서 냉장 상태로 운반하는 것이 더욱 안전합니다. 재료를 구입해서 운반하는 도중에 식재료가 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꼭 필요한 양만큼만 상온 보관 제품에서부터 냉장, 냉동 제품 순으로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을 잘 확인하셔가지고 신선한 제품을 구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수록 사람들은 시원한 음료나 찬 음식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 더위는 잠시나마 식힐 수는 있지만 건강에는 적신호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찬 음식을 먹다 보니까 좀 배탈도 좀 자주 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몸이 조금 면역력이 좀 떨어졌다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차가운 음료수나 음식을 자주 마시거나 먹으면 열을 빼앗겨 체온이 내려가는데 이는 체내의 에너지를 빼앗고 면역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장내 유익균의 활동성을 급격하게 둔화시켜 재기능을 못하게 합니다. 이와 반대로 장에 살고 있는 유해균은 찬 음식을 먹어 장이 차가워져도 활동성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미지근한 물이라든지 아니면 따뜻한 음식을 병행해서 드시는 게 좋고 찬 음식만 지속적으로 여러 끼를 드시는 것은 곤란할 것 같고. 찬 음식을 최대한 적게 먹는 게 좋지만 찬 음식을 피할 수 없다면 섭취 후 따뜻한 음식으로 속을 데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폭염이 이어질 때 온열 질환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열기가 잘 빠져나가기 어려운 구조인 비닐하우스인데요. 온열 질환 사망자의 3분의 1에서 절반까지는 농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령자가 많고 의료 접근성이 떨어진 탓에 온열 질환이 발생하면 더 치명적인데요. 폭염 경보가 내려진 영암. 이곳은 멜론을 재배하는 비닐하우스 아닙니다. 100m에 가까운 하우스 내부를 쉴 새 없이 오가며 과일이 햇볕을 골고루 받고 있는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는지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일을 시작한 지 10분도 안 됐는데 얼굴에는 땀이 가득합니다. 새벽 지금 5시부터 시작을 하고 오전 10시 전에 끝내고 오후에 늦게 시작을 해서 늦게 끝나고 다 있는데 그래도 작업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지금 이곳의 온도는 33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의 온도는 어떨까요? 비닐하우스 내부 온도는 44도, 습도는 5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온열 질환은 사망까지 이르는 비율이 2.8%로 전체 평균의 3배에 이르고 장소별로 따져봤을 때 가장 높았습니다. 비닐하우스가 복사일 태양빛은 투과되지만 그 데워진 그 공기가 환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위험한. 야외 활동이 많은 여름엔 진드기도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최근 충북 보은에서 한 60대가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에 걸린 뒤 숨졌습니다. 작은 소피 참 진드기는 수풀이 우거진 곳에서 서식하다가 사람이나 동물을 물어 바이러스를 옮기는데요. 야외 풀밭에서 정원을 관리하다 진드기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옥천에서도 발열 등 증세를 보이던 70대가 SFTS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올해 충북에서만 7명의 SFTS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SFTS는 최대 14일의 잠복기를 거쳐 고열,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각할 경우 다발성 장기부전, 혼수 상태, 그리고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데요. 2013년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해까지 2천여 명의 환자가 발생했는데 이 중 380여 명이 사망해 치사율은 18.5%에 이릅니다. 특별한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풀밭이나 산에 갈 때는 꼭 피부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게 긴 소매, 긴 바지를 착용해 주시고요. 진드기 기피제도 같이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폭염에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취약 시간대인 낮 12시에서 오후 6시까지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건데요. 꼭 야외 활동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충분한 수분 섭취, 가볍고 통풍이 잘 되는 옷, 챙이 넓은 모자 등으로 체온 상승을 막는 것이 좋습니다. 2018년 폭염 이후 역대급 폭염이 찾아온 올여름. 더위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